자,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자, 우리가 다항식을 직접 나누는 거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얘를 요걸로 나누어요. 요걸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을 거 아니야, 몫이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안 가르쳐줬지. 그리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이래.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식을 앞으로는 이렇게 뭐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다라고 나오면 우리는 항상 검산식으로 걔를 이제 표현을 항상 해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 그래서 쟤는 이걸로 나누었고 그때의 몫이 있죠, 몫. 자, 몫은 보통 이 다항식에서 몫은 보통 우리가 qx로 나타냅니다. 자, qx로 그냥 나타내. 얘가 몫이라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가 있어. 그럼 걔를 이렇게 더하면 이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얘가 요거와 몫을 곱한 거에다가 나머지를 더한 게 됐다는 것은 좌변과 우변이 같다는 거지. 이거랑 이게 실제로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같아? 이게 언제 같다는 뜻이게? 항상 같다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식 자체도 x에 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요 식 자체도 항등식인 거예요. 이게 이거랑 같다고 우리가 쉽게 말을 하지만 x에 얼마를 넣어도 항상 실제로 같은 거야. 얼마를 넣어도.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볼게요. 자, 이제 분석을 먼저 해볼게요. 얘는 3차식이지. 얘는 여기까지가 몇 차식이니? 2차식이죠, 2차. 그러면 2차와 뭐를 곱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떨거지 1차를 더했을 때 3차식이 되려면 이 몫은 몇 차식이어야 되게요? 이 몫은 실제로 1차식의 모양을 갖춰야 되겠지. 1차와 2차를 곱해야 3차가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실제로 그럼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나타낼 수는 있겠죠.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보는 거야. 쟤는 대략 어떻게 생겼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잠깐 놔두고 밑에 문제를 한번 비교해 볼게. 자, 얘도 이 3차식을 이걸로 나눌 때 이번에 나누어 떨어진대. 자, 나누어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선생님이 한번 자, 우리가 이런 게 나오면 자, 아, 그래, 너로 나눴어. 아, 몫은 몰라. 나머지는 얼마야?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가 아니라 얘를 우리는 아주 그냥 자동적으로 검산식을 쓰고 있어야 돼. 손이 나도 모르게 얘를 쓰고 있어야 돼. 자, 나머지는 0이니까 플러스 0은 쓸 필요가 없네. 자, 그래서 얘는 요거가 이 2차식 곱하기 몫으로 표현이 되는데 얘도 보세요. 얘는 2차식이야. 얘는 몫이야. 그런데 몫은 몇 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요? 1차식으로 표현이 돼야 되겠지. 1차식. 그래서 너는 아마도 너도 ax 플러스 b 꼴이 되지 않을까. 1차식이니까. 자, 그래서 이 위의 문제와 아래 문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그 다음에 PQ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모르는 개수잖아. 나는 이 모르는 개수의 값을 PQ의 값을 구하고 싶어요. 이걸 미정개수라 그래. 미정개수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그 개수를 구하고 싶어.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지. 하나는 개수비교법과 또 하나는 수치대입법이 있었죠. 자, 개수비교법은 식을 실제로 싹 다 전개를 해서 좌변의 개수들과 우변의 개수들을 정말 다이렉트로 비교를 하는 거야. 3차 항은 3차 항끼리 개수가 똑같다. 2차 항은 2차 항끼리 개수가 똑같다. 비교하는 게 개수비교법이었고 그 다음에 수치대입법은 x에다가 얼마를 대입을 해가지고 자 양변에 똑같은 x에다가 똑같은 숫자를 대입을 하면 내가 모르는 문자의 값들이 나와요. 그거는 수치대입법이라 그래. 그런데
그거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 식을 잘 보면 어차피 내가 둘 다 몫은 모르거든. 얘도 몫을 몰라요. 정확한 정체를 몰라. 그냥 1차 식이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한 건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얘가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알아낼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 얘는 보세요. 얘는 수치 대입법이 편할까 개수 비교법이 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의 문제는 숫자를 대입하고 쉽게 생겼어. 지금 식 자체가 숫자를 대입하고 쉽게 생겼죠. 여기에다가 x에다가 내가 만약 1을 대입을 하잖아.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게? 얘가 그냥 0이 돼버리죠. 0이 돼버리면 얘가 얼마든 얘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던 상관없이 이게 0이 되는 순간 곱하면 그냥 싹 다 0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 복잡했던 식이 내가 알 수 없었던 이 정체도 모를 이 녀석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에다가 1을 대입하기가 굉장히 좋은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을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수치 대입법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할게. 1 플러스 p 플러스 q는 하면 여기서부터까지 다 죽지. 그럼 우변은 여기다 1 대입하면 3이 남죠. 결국 p 플러스 q는 2야 까지 됐어. 그 다음에 이 식 하나만 가지고는 pq를 알 수가 없지. 문자가 2개면 식도 2개가 있어야 연립을 해서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러면 또 뭘 대입할 수 있을까? 얘도 깔끔하게 0으로 만들 수 있었지만 얘도 0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 걔도 대입을 하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인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숫자를 대입을 해. 그러면 이 복잡했던 요 부분이 내가 알 수도 없었던 6가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하면 는 여기까지 죽었고 쟤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4p 플러스 q는 5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거를 연립하면 pq의 값이 나옵니다. 자, 이래서 p 얼마, q 얼마를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이 아래 문제는 식을 보세요. 이 부분의 식을 보세요. 숫자 x를 대입하기가 편하게 생겼니? 도대체 얼마를 대입하면 이 부분이 깔끔하게 죽어서 얘까지 같이 날아갈 수 있게 해줄까? 얘는 그런 게 없지. 이거는 x값 찾기가 어렵죠. 얘랑 얘는 생김새가 너무 달라요. 얘는 대입하고 쉽게 생겼어. 대놓고. 얘는 대입하기가 어렵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수치 대입법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얘는 뭘 해야 돼? 개수 비교를 해야 되죠. 그런데 개수 비교를 하려면 정말 다이렉트로 왼쪽에 있는 식의 생김새와 오른쪽에 있는 식의 생김새가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얘가 진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돼.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실제로 그 식과 이 식을 전개를 하잖아.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선 얘를 밝혀내야 돼요. 얘는 굳이 밝혀낼 필요가 없어. 왜 밝혀낼 필요가 없어? 어차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순간 곱해져서 그냥 다 같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밝혀낼 필요가 없어요. 얘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런데 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얘를 죽이면 안 돼.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밝혀내서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이 어떻게 나왔는지가 중요한 거야. 그러면 너는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이 자리에 내가 얘를 쓰려고 보니까 A가 얼마인지 알겠네. 이건 금방 이 정도는 알겠네. A가 얼마게요? 맨 앞에 개수가 X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니? A가 되겠죠. 얘가 A면.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맨 앞에 개수가 1이죠. 벌써 우리가 개수 비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당연히 어때야 돼? 1이어야 돼. 그러면 얘를 굳이 A를 쓰지 말고 그냥 1x 플러스 b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채면 이렇게만 쓰면 되고 눈치 못 채면 이렇게 해서
나중에 A가 1인 것까지 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할게요.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x 플러스 b. 자, 전개를 했어. 그러면 1 플러스 b의 x제곱 1 플러스 b의 x 플러스 b. 자, 요 식과 요 식이 같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개수 비교. 3차는 3차끼리 같아요. 이미 1, 1이니까 통과. 2차는 2차끼리 같아요. 그러면 P는 1 플러스 B. 그 다음에 1차가 없네. 여기 1차가 없죠. 1차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이야? 0이란 뜻이야. 0. 그럼 0이 여기서 1차가 얘지. 1 플러스 B랑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 Q가 상수항 B랑 또 같아요. 그러면 Q는 B랑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B가 나오겠네. B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Q도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P는 0이야. 이렇게 나오지. 따라서 P는 0이고 Q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